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if 구문에 대해서 if else, 우리 if else, 그리고 else가 없는 if 구문, 그리고 붙어 있는 if else까지 우리가 이론과 실습을 하면서 좀 익혔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 그런데 문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예제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반복문입니다. 알겠죠? 자, 보면 자, 반복문 중에서 for문이라는 게 있고 while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for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for문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for문이고요. 일반적으로 반복문 하면 for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되고 while문이라는 거는 무한루프를 돌릴 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용도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for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반복문은 자, repetitive인가요? daitive인가요? 아무튼 statement는 정해진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다. 동일 명령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출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프린트 1, 프린트 2 이래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면서 나중에 프린트 이렇게 100까지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100까지 출력한다면 이건 노가다죠. 그죠? 이럴 거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맞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우리는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루프문을 배우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한 줄에 이제 조건을 표식을 하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반복문의 장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포문에 이제 뭡니까? 여기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반복 변수를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in은 뭐뭇에 속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복 범위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에서부터 100까지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i를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범위를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0까지 내가 이렇게 주면 i는 1에서부터 100까지 해서 프린트 여기 대신 1 대신에 i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1에서부터 100을 다 찍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for문은 이런 식으로 i는 0, i는 예를 들어서 100까지라면 자, 이렇게 100 해서 여기다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중블럭이 이렇게 실행 구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문법으로 쓰여지고요. 근데 R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자, in이라는 걸 써서 반복 범위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변수를 여기다가 줬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자, 됐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형상된 포문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포문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or 해서 i를 줬습니다. 이 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in 범위를 나타내죠. 자, 1에서부터 5까지 자, 이거 일씩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1에서부터 1, 2, 3, 4, 5가 바로 1, 5죠. 우리 앞에서 배웠다. 그죠? 벡터 만들 때, 정수형 벡터 만들 때, 그죠? 그러면, 자, 얘는 5번을 돌면서, 자, 프린트, 별표를 5번 이렇게 찍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프린트를 해서 이 5번 도니까 이렇게 5번을 찍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반복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이제 6에서부터 10까지 줬어요. 그러면 6, 7, 8, 9, 10 했는데 이제 프린트 하는데 별표를 찍지 않고 i 값을 찍었어요. 그러면 i 값이 여기에 이제 대입이 되는 거죠.
6에서부터 10까지 증가가 되면서 i 값이 루프를 돌면서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7 이렇게 쭉 실행이 돼서 10이 되면 얘는 이제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바로 자 반복문의 조건이란다. 이 범위를 주고 이렇게 돌린 거죠. 자, 됐습니까? 6, 7, 8, 9, 10 됐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캣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테고 1에서부터 9까지 9번 놓을 거다. 그죠? 9번 놓을 건데 캣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작은 더블 코테이션이 아니고 캣은 그래서 이 캣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거 더블 코테이션이 아니고 코테이션이라고 하죠. 작은 따옴표 그죠? 이 작은 따옴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대로 출력해서 이까지 그대로 지금 출력이 다 되고 있죠. 그죠? 그대로 출력이 되고 여기에 콤마 들어왔습니다. 그죠? 콤마로 구분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i 값은 계속 1에서부터 9까지 변할 겁니다. 변하죠. 변수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콤마 들어왔죠. 여기에 자 코테이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 그대로 요거는 다 찍을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난 후에 여기에는 지금 2 곱하기 i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i는 1에서부터 9까지 변하니까 이거의 값은 얼마입니까? 2, 4, 6, 8,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요거 역슬러시 n인데요. 이 역슬러시 n은 여러분들이 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행이 뭡니까? 다음 라인에 나타내어라. 다음 줄에 나타내어라. 그죠? 이렇게 엔터키를 친 것과 같이 나타내는 게 바로 역슬러시 n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캣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떠한 문장을 표식을 하고 싶다면 변수와 혼용해서 이렇게 표식을 하고 싶다면 캣 문장을 이용해서 캣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코테이션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찍을 내용을 넣고 그리고 변화되는 값이 있다면 변수를 넣어주고 또 이런 값 넣고 여기에다가 또 변화되는 값이 있다면 넣어주면서 이 문장들을 다 합쳐서 자 이렇게 표식을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자 뭡니까? 구구단 2단에 대한 것을 찍은 거죠. 맞습니까? 자,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자, for문 안에 우리가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if문을 써서 한번 보죠. 자, 이제 요 구문은 압니다. 그죠? 1에서부터 20까지 범위를 20번 돈다. 그죠? 20번을 도는데 자, if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블럭을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요 블럭이고요. 이 if의 블럭이 요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if의 옆에는 조건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얘가 20번을 i는 1에서부터 20까지 계속 1, 2, 3 이렇게 쭉쭉쭉 20까지 변해 나갈 겁니다. 그죠? 그 값을 if 구문만 있으면 제가 한번 들려본다 그랬죠. 그래서 맞다면 이거 가고 틀리다면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이거 실행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얘는 %%가 뭔가요? 나머지죠. 나머지. 우리 앞에서 연산자 할 때 배웠다. 그죠? 나머지 연산자를 의미하죠. 아이고 나머지라고 적었네요. 나머지. 그죠? 자, 그래서 1%2는 0입니까? 아니죠. 1이죠. 그죠? 1이기 때문에 이거 펄스이기 때문에 실행 안 합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2가 들어가면 나머지 0이죠. 4가 들어가면 또 나머지가 0이 되고 그럼 결국에는 얘는 짝수만 찍는 거예요. 2의 배수만 찍는 거예요. 그죠? 1에서부터 20까지 범위 중에서 짝수 2의 배수만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짝수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 4, 6, 8, 10에서부터 20까지 찍을 겁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홀수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not 하나 붙이면 되겠죠. 그죠? not를 하나 붙이든지 하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2, 4, 6, 8, 10, 12부터 20까지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게 이제 if문하고 for문하고 이렇게
같이 폼은 안에다가 if문을 써서 이렇게 제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1에서부터 100까지 사이의 숫자의 합을 출력을 하는 건데요. 자, 먼저 보죠.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0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가 포문을 도는데 1에서부터 100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sum에다가 계속 sum 플러스 i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sum은 0이었어요. 그죠? 0이었다가 i는 1이었죠. 처음 돌 때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죠. 맞죠? 그 다음에 i가 2일 때는 sum은 이제 1로 바뀌었죠. 그럼 더하면 이 sum은 3으로 바뀌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i가 3일 때 i는 3이에요. 얘도 3이고 그러면 sum도 3이고 그죠? 그럼 더하면 6이 되겠죠. sum은 이런 형태로 쭉 더해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누적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걸 이용을 해서 쓰면 되는데 이 뭡니까? R에서는 복합 대입 연산자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누적해서 1에서부터 100까지 누적을 하면 당연히 sum의 값은 5050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면 55고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이라는 사실 뭐 누구나 다 수학을 배우셨다면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누적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제 좀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row 이건 뭡니까? 아이리스 내장 데이터셋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죠? 내장 데이터셋 봤는데 얘는 뭐예요? 150개의 행을 들고 있었다. 그죠? 150개의 행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5개의 뭡니까? 그 컬럼 그죠? 변수가 들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아이리스 꽃잎 이거 붓꽃 그죠? 그거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dim으로 우리가 디멘전 함수로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값을 nrow라는 함수는 150을 리턴을 하죠. 그죠? 아이리스의 150개의 행을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한 150이에요. nrow는 그죠? nrow가 아니라 noRow 그죠? norrow라는 변수에는 150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myLabel에다가 자 콤바인 변수를 이용을 해서 빈 벡터를 만들어 놨네요. 비어있는 벡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도는데 자 norow까지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이죠. 그죠? 150까지 돈다. 루프를 150 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조건문이 들어왔어요. 아이리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장 데이터셋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였어요. 그래서 달러를 쓰면 하위 변수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 페탈 랭스 해서 자 우리 이거 뭡니까? 벡터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고 접근할 때 인덱스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부터 150까지 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1.6과 같거나 작다면 이건 true예요. 맞죠? 그러면 true면 이제 이 myLabel에다가는 L이라는 문자형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값이 1.5였어. 그럼 적으니까 myLabel 0에는 L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게 1.6, 1.7이다. 1.7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여기에 걸리겠죠. 얘 값이 1.7이다 말이죠. 1.7이면 5.1보다 적으니까. 그죠? 아니군요. 여기서는 1.7이 돼버리면 그죠? 5.1보다 작잖아요. 초과가 돼야 되죠. 그럼 1.7 이거 아니죠. 그죠? 맞죠? 얘는 1.7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조건에 만족 안 합니다. 폴스입니다. 그죠?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만족 안 합니다. 그럼 else로 바로 가겠죠. 그래서 1.7이면 myLabel은 m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5.1 이상 되는 것들은 h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분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print myLabel 이렇게 되면
야, 이 마이라벨 백태를 찍으란 말이죠. 그래서 백태를 쭉 찍어보면 이 값에 이 조건에 의거돼 가지고 이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각각 L, M, H 이 값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 들어갔으면 이걸 쭉 출력을 하면 이 값들은 L이나 H나 M이나 이 세 가지 값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자 여기 UDS 해가지고 여기라는 변수에다가 자 데이터 프레임 자 요거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아이리스에 있는 베타 랭스라는 이 벡터하고 그죠? 이 벡터하고 마이레벨이라는 문자형 벡터하고 결합을 했네요. 맞죠?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한 6개의 행을 한번 보는 거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아이리스는 내장 데이터 셋,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달러를 하면 밑에 하위 벡터들이 나오죠. 그죠? 저 하위 저 변수들 그죠? 컬럼들이 나오고 그 컬럼들을 우리가 i 값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i 값으로 접근을 하면 1.6보다 적으면 마이 레벨에다가 빈 벡터에다가 문자형 벡터로 만들겠네요. 지금 보니까 들어가는 값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여기서 분류가 돼서 LHM 값이 마이 레벨에 이제 문자형 벡터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값을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자형 벡터와 아이리스의 이제 베탈랭스라는 이 값하고 같은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두 개의 벡터를 갖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다가 여기다가 뭡니까? 대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의 행을 한번 새로운 데이터셋을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린트 마이 레벨 찍어 보니까 역시 L부터 시작해서 M 그리고 H는 안 보인다 그죠? 물론 더 뒤에 가면 있겠죠. 자, 레이블을 이렇게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H는 뒤에 있네요. 이렇게 150개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맞죠? 자, 꽃잎의 길이하고 그리고 마이 레벨을 결합을 시켜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찍어 본 건데 자 아이리스의 페탈의 랭스 이 값과 그 다음에 마이 레벨 이 값을 이제 긁어서 확인을 해본 그 결과 자 요렇게 하니까 보니까 이거는 작은 거 그리고 이거는 중간 사이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기존에 있던 아이리스라는 내장 데이터셋을 가지고 새로운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러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문을 우리가 사용을 할 줄 알면 편리하겠다 그죠? 이렇게 분류하기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인데요. while문은 보통 무한루프 돌릴 때 많이 쓰는데요. 한번 보죠. 자, while문은 어떠한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블럭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이 거짓일 때 반복을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 비교 조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um에다가 이게 누적하는 거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자, i는 1로서 초기화를 했고요.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i는 현재 1이죠. 1이니까 100보다 작으니까 참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누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i에다가 i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처음 돌 때는 i는 1일 겁니다. 그럼 요까지 오면 이제 i는 2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돌 때 또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1을 했으니까 3이 되겠죠. 이러면서 i는 증가를 하게 되죠. 언제까지? 100까지. 100에 되면 얘가 101이 됐을 때 i가 비로소 101이 됐을 때는 이 값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false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 블럭을 빠져나오고 이 프린트 sum을 이렇게 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얘도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얘도 역시 5050을 출력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콘솔 창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한루프를 도는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값을 증가시켜주는 이 코드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요, i 값은 계속 1이잖아요. 증가시켜주는 놈이 없으니까 계속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계속 돌아요. 언제까지? 그건 저도 모르죠. 메모리 뻥날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코드를 정지시키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정지시킨다고요? 없으니까. 그래서 콘솔 창에 보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스탑이라는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딱 눌렀을 때 이 무한루프가 걸렸을 때 빠져나와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while t 하면 이게 true죠. 그죠? 참이니까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계속 1을 더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계속 무한루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계속 이렇게 놔두면 메모리 뻥날 때까지 계속 도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버튼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브레이크하고 넥스트가 나오는데요. 자, 브레이크는요, 어떤 구문을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제 그 블럭을 이제 루프문을 빠져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넥스트는 컨티뉴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얘는 이 조건이 맞다면 다음 문장은 넥스트 뒤에 있는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루프문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보죠. 자, 코드 여기에다가 썸에다가 0을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10까지 도는데 썸은 지금 i 값을 누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i 값이 5가 되면 브레이크 치고 빠져나와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프문을 빠져나와라 이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i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1, 2, 3, 4, 5 딱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자, 15가 나왔는데요. 플러스 3 이거 5까지는 6이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하면 10 요까지 됐네요. 15 됐어요. 그 다음에 i가 6이 됐을 때 비로소 브레이크 치고 얘는 빠져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됐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루프를 5까지만 돌고 그러니까 6까지만 돌고 그 뒤에 6 이상 되는 것들은 돌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브레이크 문이고요. 자, 그 다음 넥스트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역시 1에서부터 10까지 도는데 자, 나머지가 2라면 나머지가 0이라면 자, 넥스트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문은 실행 안 한다는 거예요. 짝수일 때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홀수일 때만 얘 구문을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얘가 i가 2, 4, 6, 8, 10일 때는 얘는 바로 다시 값을 증가시키러 갑니다. 이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1, 3, 5, 7, 9 이렇게 요 값을 더하고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더해보면 4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9죠. 그 다음에 더하면 얼마입니까? 16이죠. 16에서 9를 더하면 25가 나오죠.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홀수만 더하는 거죠. 홀수만. 됐나요? 넥스트는 밑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 밑에 구문 실행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바로 넥스트 하고 브레이크 구별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하면요. 반복문은 포문은 이렇게 반복 변수와 i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그리고 cat은 문장을 결합시켜서 출력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 두 개 들어가서 짝수인지 확인하는 코드인데 포문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누적시키는 코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코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조건을 3개를 줘가지고 라지와 뭐 그런 건가요? 뭐
크다 뭐 작다 뭐 그런 건가요? 미디움 뭐 아무튼 요렇게 LHM 요렇게 값을 대입을 시켜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은 무한루프 돌릴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문, 즉 증가하는 이 값이 없다면 얘는 무한루프에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요 빨간 버튼을 이용을 해서 빠져나오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하면 루프문을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넥스트는 이렇게 조건이 만족하면 자기 밑에 있는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시 포문으로 이 증가하는 쪽으로 돌려버린다는 것. 요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이제 좋겠네요. 됐습니까? 자, 뭐 뭐니 해도 실습을 해 봐야죠. 그죠? 자, 이렇게 반복문을 정리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그 실습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